사업자인가요? 사업가인가요? 이렇게 글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자, 사업자하고 사업가의 차이는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업자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법이 안 되면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법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주로 법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법대, 의대 이런데 법대 가가지고 주로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방법이라는 거는 어떨 때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요? 방법. 앉아서 개발하는 걸까요? 나가서 해보면서 떠오르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 전문가들은 앉아서 책상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리저리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방법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법대로 하는 사람들인 거고, 코로나 덕분에 기회가 왔다.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기존의 법대로 하지 말고 색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행동하기 전에 찾는 묘안이 아니라 행동하다 보면 떠오르는 대안이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과거의 판례를 연구해서 만들어내지만 방법이라는 것은 실행 이전에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경험상 색다른 방법,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당하거나 사건을 일으키거나 행동하면서 이렇게 방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길이 뒤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것도 이제 신용복 교수님이 알려주신 멘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길은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생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류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가 없었던 길을 막 만들어 가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그런데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이제 웨이라는 말을 썼는데 웨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잉은 아시죠? 길도자.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자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하고 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속도로로 가는 거하고 길로 가는 거하고 메타포의 의미상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자,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정체됐어, 막혔어.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고속도로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도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갓길로 달리시면 돼요, 갓길. 오마이 갓이 열어놓은 길이 갓길이라고. 제가 또 엉뚱한 상상을 해서 명절 때 길 막히니까 고속도로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거기다 차를 꽂아가지고 원래 한 10만 원인데 20만 원 정도 더 주고 레카차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빠요. 나쁘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해보는 거야. 걸리면 이제 근데 이 사람은 가다가 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막힐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게 가끔 걸림돌 나타날 수 있어요. 걸림돌, 장애물. 그러면 이제 걸림돌은 디딤돌로 바꾸면 되고 앞에 뭐가 써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면 되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업가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 사업자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업가는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만큼 고뇌도 더 깊고 먹고 살기도 더 힘들고 그죠? 그다음에 삶의 그 고민의 강도도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가들은. 근데 이제 다시 또 약간 돌아가면 여기 사업가와 사업자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사업은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이지만 사업은 나다움을 드러내는 신성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과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평생 저마다의 위치에서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노동일까? 내가 하는 게 놀이일까? 여기 놀이라는 게
유치원생들이 막 목적 없이 대책 없이 막 노는 게 놀이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놀이의 정의는 뭐냐면 어제와 다르게 하는 모든 액티비티를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익숙한 걸 낯설게 바꾸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비해서 일은 가급적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꿔서 틀에 박히게 동일성을 반복하는 것. 이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름과 차이를 반복하는 걸 저는 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이를 한다는 것은 어제와 다르게 늘 루틴한 일을 반복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시도해보는 모든 활동을 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면 여러분은 사업가인 거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삶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도 심장이 떨리세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이 열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추상명사 중에서 내 심장을 두드리는 단어가 뭘까? 저는 이제 열정이에요. 이게 저의 삶의 엔진이고, 두 번째는 저는 어제와 다르게 끊임없이 색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혁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가 제 삶의 등대 같기도 하고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오성이기도 하고 나침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사람을 만나서 사귈 때 인간관계를 형성을 할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열정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이렇게 눈이 동태 눈인 사람은 절대 안 만나요, 저는.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선발시험 입학 면접할 때 눈이 불꽃이 튀기면 걔는 합격이에요. 학력에 관계없이. 눈이 흐리멍덩한 사람 치고 세상을 뜨겁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도전이거든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1년 동안 연구년이라서 사실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섬진강 이제 자전거 타러 갈 거고요. 그다음에 13일부터 17일까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633km 자전거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넘어서서 그랜드 슬램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국토종주 4대강, 저 통일전망대에서 울진까지, 그다음에 저 북한강, 그다음에 다 돈 다음에 제주도 240km 다 돌면 그거 해보신 분? 그랜드 슬램. 그러니까 약 키로를 따져보니까 1800km 정도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도전을 즐길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저는 이제 이 5가지대로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이게 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도 해요. 이거 할까 말 건가. 그 다음에 이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대로 스토리를 만들면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그러면 이제 이대로 걸어가면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나만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업에 가면 핵심 가치라고 있어요. 우리 기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핵심 가치인데, 여러분도 학원에다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학원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저는 비전, 미션, 목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가치라고 생각해요. 네? 이 가치대로 매일매일 생각하시고 아이들 가르치고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길을 모색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왜 불행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네? 목표 달성하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또 목표 달성해. 목표 그러다가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아요.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에 있는데 사람들은 간이역을 다 제쳐서 지나가고 목적지에 뭔가 있을 거라고 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감, 허탈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요대로, 그러니까 저는 요대로 생각하고 요대로 강의를 하고 요 경험한 스토리를 모아서 책을 쓰고 요대로 세상을 바꾸고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저는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이 5가지대로 재미나게 살까? 이게 저의 삶의 가치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심장보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이건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 나가서 행동하는 시간보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는 거예요. 거의 토할 때까지 검토해요.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질문하면 장관이 뭐라고 대답해요? 장관이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장관한테 더 세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적극 검토해보겠다. 응?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나토라고요. 나토가 뭔지 아세요? 나토. 북서서양 조약기구가 아니고 no action. 그다음에 T, thinking. O, only. 그러니까 액션은 하지 않고 앉아서 thinking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그게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가 언제 오느냐? 하루 종일 생각해 봤을 때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남의 이야기가 많은지 내 이야기가 많은지. 아까 말씀드렸죠. 5가지 키워드대로 해본 사람, 자기 가치관대로 행동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많은 거고, 그걸 안 하고 앉아서 검토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많은 거죠. 대장동이 이재명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조승현이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아무튼 누가 결혼해가지고 이혼했다더라. 내 삶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마침표가 찍히기 시작해.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젊음을, 동심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육의 핵심은 물음표를 아이들한테 많이 갖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언제 오느냐? 도전을 회피해. 어제 했던 방식대로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해. 이때가 삶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 네? 여러분, 저 매일 아침 운동하시는 분. 와, 이 두 분은 벌써 혈색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성이 인간의 신체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걸 니체가 철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운동하기로 결심을 하시죠. 마음을 먹으시죠. 다짐을 많이 하시죠. 제가 최근에 올려놓은 유튜브 중에 다짐이 많아서 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다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운동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몸이 따라줘요? 말을 안 듣잖아요. 몸이 스승인 거예요. 마음이 제자인 거고, 제자님이 자꾸 스승한테 명령을 내려요. 너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스승이 기분 나빠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은 알람 시계를 딱 끄잖아요. 끄고 1초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생각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운동을 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딱 울리잖아요. 딱 그대로 바로 일어나세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나가시면 바로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초 생각을 해. 아, 맞아. 내가 어제 회식을 해가지고 오늘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운동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글씨를 드리고 싶어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애인이 된다. 우리 선생님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학생들의 마음을 훔쳐야 되는데 마음을 훔치지 않고 주로 머리를 공략하죠. 메시지가 머리에 자꾸 꽂히면 이게 전문 용어로 골 때린다고 그래요. 골 때린다고. 심장에 꽂히면 그걸 전문 용어로 의미심장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학생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머리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 장사하고 선생님이 있어요. 자, 뱀 장사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논리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해. 그래서 머리에 꽂아. 그래서 이 선생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해. 세상은 이해하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뱀 장사는 의미를 머리에 꽂지 않고요, 심장에 꽂아요. 그래서 마음을 훔쳐가지고 뱀을 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뱀 장사의 목적은 뱀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뱀을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뱀 장사의 성패 여부는 뱀을 팔았는가, 이게 목적이에요. 선생님은 이해시켰는가.